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수다의 김민수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3월입니다. 3월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이제 좀 날씨가 좀 풀리기 시작을 했고, 봄도 완연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왜 봄이 아직 안 왔을까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시장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 어떤 훈풍을 계속 느낄 수 있을지, 이 훈풍을 계속 어떻게 타야할지,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메이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2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예, 박경석 대표님께서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경석 대표님 한 주 쉬셨는데 다시 뵙게 돼서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그런가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 진심은 안 느껴지시죠? 나중에 이제 느껴질 때가 오겠죠. 예, 그때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 박경석 대표님 이번에 출산을 하셨다면서요? 예. 출산했는데, 네. 그니까, 애, 이제 나 출산해갖고 탯줄을 이렇게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하는데도 15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뭐 가족분만실이라고 이렇게 예. 만들어갖고, 예. 그래갖고 또 이제 첫 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예.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좋아하고 했는데, 예. 약간 찡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그런 거 몰랐는데, 그렇죠. 이제 얘가 와 우는데 우렁차게 울어갖고 예. 기분은 좀 좋더라고요. 혹시 네. 아빠 닮았습니까? 엄마 닮았습니까? 뭐 진짜 신기한 건 대부분의 이제 그 와이프 쪽에서는 남편 닮았다 그러고 예. 내 친구들은 아니면 뭐 내 후배들은 예. 다행이다 너 안 닮아서 와이프 닮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갖고 뭐 예, 일단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예. 경계선에서 예.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예. 이쁘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깨도 많이 무거우시고요. 그쵸, 이제, 네. 뭐, 한번 애가, 똥을 쌀 때마다, 기저귀 값이 점점 이제 카운트대가 딱딱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회원분들을 모시고 또 그 아들의 아빠로서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뭐 네. 주식 전문가는 뭐, 하는 일이 딱 하나, 뭐, 수익 그렇죠. 드리는 예. 거, 뭐, 예. 그거고, 뭐 나도 수익 나고요. 그렇죠. 예.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예. 메이누님께서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선물 뭐 매매한다고 그러면서도 또 저희는 종목을 또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장중에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 뭐 남아서 계속 차트만 그 자동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루 2,000개를 계속 넘기니까 예. 예, 뭐 죽을 똥 살똥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시력은 괜찮으세요? 그때는 안경을 벗고 합니다. 그러세요? 예, 불 예. 꺼놓고 이렇게 조용하게 음악 틀어놓으시고 불 꺼놓고 예. 음악 틀어놓고 문 닫고 이렇게. 공포 영화 찍으시는 예, 예. 집중력으로. 그렇죠. 예. 혹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안구 건조증이라고 예. 그런 현상까지 좀 예. 받았었는데 처방을 받았었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저는 오히려 막 그렇게 하면 웁니다. 건조한 게 아니라 눈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울어버리시는군요. 예, 제가 울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도 눈을 많이 깜빡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눈에서 이제 그 안구 건조증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의사분께서 약을 처방해 주신 게 아니라 먼 산을 많이 보라, 뭐 녹색을 많이 보라 그러는데 도대체 사무실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녹색을 많이 보면 주가 잠깐 떨어지는데. 맞아. 파란색이구나, 그거는.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번 주 흐름들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 가지 맞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여전히 좀 재미가 없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죠. 이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박경석 대표님,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무겁다, 안 간다, 재미없다, 이게 지금 많은 반응인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외국인들은 뭐 계속 매도를 하면서 좀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1900선 초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도 기관들이 어느 정도, 뭐 물론 개인도 많이 받지만 기관도 어느 정도 나서지면서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그렇게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볼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견뎌내는, 아직까지는 뭐 큰 틀에서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운 것처럼 좀 지루한 행보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견뎌내셔야 된다. 그게 이제 꽃이 언제 만개할지 뭐 가을에 만개할 때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장에서 종목들이 만개하는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죠. 뭐, 뭐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꼭 마무리를 멋있게 해주시면 소쩍새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메인눈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렇게 쌓여 있고 계속 늘어가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 방법일까요? 저희가 저번 연도 같은 경우도 그 급작스럽게 7월 이후에 뭐 14조, 15조 이렇게 들어올지 사실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한 이 상승 이후에 매물대를 생성하는 과정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생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방 경직성을 오히려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그 이후에도 물량을 차츰 쌓아가는 쪽이 오히려 더 외국인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수가 빠지지만 일정 이상 빠지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뭐 기관 쪽에서 나오는 뭐 펀드 자금에 의한 것보다 그 큰 대세에서 하방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외국인이 계속해서 빠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매수를 그래도 꾸준히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고 있다. 지금은 팔고 있지만 실제로 채널 박스 구간 내에서의 하락 부분에서는 결국 받아주는 건 또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이익 실현에 대한 걸 생각을 한다면 같이 선물 매수 쪽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현물고에 한번 같이 터져줄 때 강하게 터져줄 때 그때가 선물 매수와 동반해서 현물도 동반도 터져주지 않을까 박 대표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턴하는 시점이 나오고 그런 포인트가 되면 또 강하게 부르짖으시겠네요. 그래야죠. 그렇죠. 선물의 장점은 양방으로 다 먹었어요. 떨어져도 먹고 올라가도 먹고. 그러니까 선물은 뭐 얘기하자면 나쁘다고 시장 하면서도 나는 그러면 하방으로 거세요. 그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떨어져도 손해보고 올라도 손해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저희를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을 내비게이션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외국인들 매도가 많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내비게이션 그 안개 짙은 그 도로에서 내비게이션 잘 켜놓으면은 또 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두 분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아이디를 내비게이션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내비게이션 중 제일 좋은 게 이제 아이납인가요? 해도 되나요? 특정 이런 걸? 해도 됩니다. 나중에 삐 처리해주세요. 그렇죠. 다 PD님의 몫이시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전반적인 이제 외국인 매도와 함께 시장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견뎌된다. 할 수 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박경석 대표님은 만약에 어떤 그 개별 종목이 그러니까 어떤 한 중형주급 되는 종목이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안 봐요. 수급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수급이란 것보다 이제 가끔 가다 보기는 하는데 이제 중형 중에는 뭐 외국인들이 건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이 팔면서 그걸 또 기관이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얘기하면 외국인이 파는데 뭐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는다고 가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외국인과 기관의 뭐 순매수 포지션이 보면 왜 증권사 조합 그런 거 다 나오는데 사실은 큰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없지 않냐. 이제 보이고 과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모든 그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은 다 좋게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것이다 평가를 했는데 외국계 증권사들만 유독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잠깐 물량을 파는 척 하다가 급락을 시키고 그걸 밑에서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끌어올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사놓은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주가를 잠깐 떨어뜨리는 건 자기의 살을 까먹는 거거든요. 살을 이제 뜯어먹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사놓은 포지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매도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족지열이라고 하죠. 이제 전체에서 큰 의미는 없다. 근데 다만 이제 가다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크림반도 사태, 그 다음에 뭐 옐런의 뭐 금리 인상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막지를 작용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식을 그다음에 선물은 상방 공격을 해야 된다. 아, 선물까지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주식만 일단은 좀 사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증시가 계속 미국 증시가 오를 때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리를 계속 인상했어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기가 계속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과열되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오히려 시장의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뭘 좀 적어보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없네요. 결론은 뭐 그냥 이제 자본주의는 우상향이다. 뭐 그 얘기가 좀 맨날 결론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우상향이다. 네. 박경석 대표님이 잠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요즘 삼성전자 참 재미가 없죠, 메이누님. 보통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제일 강한 1위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재미없는 이 시점인데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재미없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주원 뭐 핸드셋에 이미 뭐 기술력에 의한 뭐 가격의 마진율이 더 높아진다 이런 거는 이미 거의 한계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외 부가적인 팁이나 다른 쪽에서 팁이라도 좀 더 진부한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그쪽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와 엮어가지고 조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장래가 좀 좋게 보인다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맞는다 맞다를 떠나서 저는 어차피 좋은 종목인 건 알지만 매매 자체는 타이밍이고 타이밍은 결국 이제 차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좀 파는 편인데 매매 시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냥 놓아줄 때고요. 그러니까 관망을 할 때고 지금은 사실 매매를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시점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가격이 올랐을 때가 오히려 가격의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그 장기간 돈이 원금이 묶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차트의 모양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독박 쓰는 거죠. 뭐.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독박이죠.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여쭤볼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녹화한 거를 제가 그래도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번 봤었습니다. 근데 메이눈 전문가님은 상당히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옆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니터링 할 때 보면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풍기시면서 나오셨습니다. 피디님이 편집을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딱딱 해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적어야겠다는 얘기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은 참 그래도 이미지가 상당히 좀 그 학구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구적인 노는 이미지. 대표님은 옆집 아저씨? 죄송합니다. 막걸리 좋아합니다. 막걸리 좋아하고요. 최고죠.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국내 시장에서 IT주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또 하나 LG전자가 또 많이 눈에 띄죠. 근데 LG전자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백색 가전 이쪽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백색 가전이 지금 이사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신혼 부부들도 많이 결혼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다 보면은 그렇죠, 시즌이죠. 이럴 때 그럼 LG전자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LG전자를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LG전자 대형주를 코스피 200 종목을 놓고 본다면 이제 지수가 오르느냐의 방향을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IT 쪽 뭐 그다음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철강 쪽 뭐 그런 자동차 관련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지수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지수가 눌려 있지만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수는 좀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좀 그 정도 종목을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한 5% 정도나 뭐 그 정도 보고 매매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고 뭐 장기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사셔도 무방하다. 다만 좀 기다리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증시 한번 상승파를 시작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뭐 상승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쯤 사셔도 무방하지 않나 봅니다.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지금 LG전자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학구적인 이미지의 메이누님, 예. 메이누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 발매되고 있는 굴곡이라고 하냐 예. 그 뭐라 그러죠? 커브드. 네, 커브드. 예. 예, 그런 쪽 측면에서도 지금 뭐 세계 탑의 뭐 기술력이고, 그렇죠. 예,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고, 네. 그만큼에 대한 리서치 자료나 예. 여타 자료들조차도 이제 반영을 어느 정도 외국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망가져 있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지금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적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예상은 하기 힘들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우선인데, 네. 예, 그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짧게 목표를 들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예, 충분히 저가 매수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타이밍에 과연 이걸 사야 되느냐 마느냐는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네. 지금도 역시 LG전자도 삼성전자처럼 그냥 보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예. 그 핵심적인 것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는 종목은 딱 그 차트 모양이 거의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 네. 지금 이런 종목은 아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IT 종목들의 두 종목을 지금 두 전문가분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저희가 이 시점에서 시가총액 2위를 안 건드려 볼 수가 없죠. 예. 1위를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2위도 같이 한번 흔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박경석 대표님 차 갖고 계시죠? 예. 뭐 어떤 지금 보통 얘기하는 그 외제 브랜드의 차를 그렇죠. 예, 선호는 하시지만은 형편상 예. 죄송합니다. 있는데 이제 오래됐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차도 주가가 거의 보니까 작년부터 박스권만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갈 듯 말 듯 하면서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이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음 소나타 모델이죠. 이 소나타 모델이 이제 스케치만 나오고 있는데도 벌써 10,000대 이상 팔렸다. 사전 계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새롭게 소나타가 출시가 되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상승의 한계를 맞지 않았나.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뀌는 게 뭐 전기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전반적인 저 같은 경우도 연비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좀 약간 차값이 비싸더라도 뭐 얘기하자면 연비가 좋은 차를 사면 내가 이제 운행하는 만큼의 그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 비등비등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전 연비가 좋은 차를 좀 선호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나라 차들이 그렇게 연비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독점적인 위치가 있어갖고 현대차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애국적인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차를 사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더 좋은 연비가 좋고 뭐 그런 차를 좀 잠깐 개발해야 되지 않나 보고 뭐 그렇다면 이제 주식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현대차는 일단 지수로 제가 바닥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놓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의 장점이 하나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단기를 좀 안 보시더라고요. 좀 장기를 보면 사실은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수 조정보다 더 조정폭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사놓고 좀 기다리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만약 뭐 얘기하는 보통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이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뭐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정권 얘기까지 좀 돌아가서 하면 정권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1년 지났고 2년 차 들어가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들어가면 한 3년 차, 4년 차에서는 이제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지수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역대 정권에 다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그냥 살 때다. 그냥 저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행보하는 시간이 있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자. 지금 뭐 3,000, 4,000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수가 3,000포인트가 갔다. 그럼 현대차는 얼마 갈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지.
그냥 이제 뭐 얘기하자면 지금 대략적으로 뭐 1900선 초반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그 주가에 한 50% 정도 상승이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이건 생각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집에 와서 50% 곱하기 50% 하실 거예요. 예,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메이누님께서도 이제 지금 현대차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혹시 같은 브랜드 차를 타신 건? 저는 같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보통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이렇게 누워서 타는 차 타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도 있어요, 누워서 타는 거? 보통 그렇죠. P로 시작하는 그런 차들은 예. 특정 브랜드를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삐 처리해서.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은 혹시 현대차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 또 이제 소나타의 새로운 모델 쪽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번 주에 녹화를 할 때 이 현대차 관련주들이 워낙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중국에 또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그냥 증권사 레포트나 그런 거 보시고 그래서 다른 종목을 들고 와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와서 뭐 미국의 그 전체적인 글로벌 그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고 또 그냥 또 중요한 그 동유럽권이 그 수출 대상국 아닙니까? 근데 그런 쪽도 지금 뭐 약간 그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적 리스크로 자꾸 발전된 단계고 뭐 물론 곧 무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북미 쪽을 공략 못하면 결국 이제 현대차가 빠그라지면 안 좋으면 당연히 밑에도 빠그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차가 좋게 나오는 이유를 저는 사실 모르겠고요. 지금은 계속 길 것이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저한테 작년에 그 주식 선물 매도로 꽤 큰 수익을 짭짤하게 갖다 준 종목입니다. 회원들이랑.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올라오길 바라고 있는 이유가 한 번 더 떨어지라고 빠그라지면 바로 주식 선물 매도로 매도 치거나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오기를.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아니 뭐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제 그 애널들이 이제 레포트를 쓰면 한 99%가 다 이제 올라간다고 다 쓴대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좀 잠깐 얘기하자면 간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이번부터 많이 바뀐다고 그러면서 오늘 최초의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요? 네, 맞는데 하나증권에서 나온 매도 리포트가 모 증권사를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흐름을 보고 그래서 많이 바뀌긴 했구나. 그러면서 한 지난주엔가요 무슨 그 기자회견 비슷한 이걸 통해서 증권사도 이제 매도 리포트를 강하게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들어봤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에 현대차까지 얘기를 잠시 해봤는데요. 이 시점에서 지금 또 시장에서 조금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테마의 흐름들이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벌써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테슬라라고 그러죠. 테슬라의 차를 이렇게 몰고 가게 되면 좀 엣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박형석 대표님께서는 사실 의향 있으십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기반 시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전기는 이렇게 충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게 한 뭐 150km인가? 150km 정도면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이 한 대전이 200km고 천안이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뭐 하여튼 대전 간다 치면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충전소를 무조건 만들긴 만들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반 시설이 아직 안 돼갖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향후 발전성 갖고 먹고 사는 거니까. 뭐 3D 프론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뭐 우리가 가시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영화 뭐 텔레비전이나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관련주들이 미리 오르는 거 보면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쓸 것이다. 그렇잖아요. 뭐 뻔한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로 가는 자동차도 만듭니다. 뭐 얘기하자. 근데 얘기하자면 전기차가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꿈에 관련된 주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얘기하셨던 거의 내용을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관련 주주 그게 이제 어떻게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뭐 지지고 볶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미리 사놓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닐까요? 충전소 관련된 종목.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자면 생각해내갖고 한 발 더 앞서가갖고 뭐 사는 것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메인운 전문가님께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또 안 좋은 주식 선물 매도 얘기하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 앞으로의 전기차의 흐름들은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자리 잡을 것 같으세요? 저희는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예. 예, 포스코 ICT가 빵 뜰 때 2시 반 이후에 뜰 때 이제 미쓰리 쪽지가 돌면서 사진이 딱 떴습니다. 떠가지고 이제 보고서 바로 그 회원들이랑 시장가 매수. 그래서 제가 뭐 총 썼으니까 글을 쓴 거니까 남아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1,000만 원을 더 담아가지고 한 2,700만 원 정도 제가 매수를 하고 저희 회원님들도 한 15%에서 20%를 매수를 했는데 포스코 ICT처럼 이제 충전소를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매출이 바로바로 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바로 되겠지만 지금 뭐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출발해서 끌고서 강원도 가면은 강원도에서는 견인해서 와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구역 뭐 지금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고 엄청 뭐 난리가 났는데 한 달에 기름이나 뭐 이런 게 10,000원이면 해결을 본다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수도권에서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기로 돈이 많아서 여윳돈을 담아둘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수혜를 받는 오히려 장비를 그쪽에 납품하는 주들, 포스코 ICT나 뭐 제가 자꾸 포스코 ICT를 언급하는 게 좀 마치 사심이 당겨가지고 저도 포스코 ICT를 차트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떻게 이제 무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번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이제 달아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급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접고 갈지 뭐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놀림목 조정을 받고 갈지.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많이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또 수익 자랑을 결국에는 15%에서 20% 수익이 나셨으면은 밥은 언제 사십니까? 코트 중에 비율을 비율을 담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00% 담으면 100% 수익 난 거네요. 그렇죠. 아직 몇십원 마이너스 꼴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그럼 그 외에 어떤 전기차 관련된 쪽에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 ICT가 대장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뭐 그 재료들 포스코 ICT 말고 그 안에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프레임이나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그 재료를 공급하는 주들은 제가 유심히 사실 안 쳐다봤습니다. 포스코 ICT가 뜨기 전까지 이 그 사업성을 아직 높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포스코 ICT 이후로 사실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개별 종목들에 대한 거는 안 봤다기보다 저는 차트를 보면 딱 보고서 그냥 꺼버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사실 그런 종목들이라 이름을 그래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 관련된 흐름들은 이제 종목 얘기도 좀 나오셨고, 그리고 괜찮다, 앞으로 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두 분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박경석 대표님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자전거를 어렸을 때 타고 관찰하는 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바퀴 2개 달린 거 안 타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이제 위험한 일은 하지 말자. 대신에 바퀴 많은 거 타고요. 바퀴 한 300. 그리고 웬만하면 떠다니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을 들 때 보면 그 보험 들 때 이제 오토바이 타세요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갖고 제가 제 주위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 치고 사고가 안 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때 저도 오토바이 타고 이제 사고가 대학교 때 나서 그냥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좀 멀리 하고요. 지금 자전거를 말씀드렸는데 왜 오토바이까지 얘기를 너무 빨리 갔네. 오토바이처럼 쭉 달리셨습니다. 자전거도 싫어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 보니까 뉴스 기사에 전기 자전거라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업체들 LG나 이제 이런 쪽, 그러니까 삼성 SDI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전기 자전거도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좀 앞서가는 걸까요? 근데 이제 뭐 자꾸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를 정부에서 만들어내잖아요. 사실은 뭐 지난 정권, 뭐 MB 정권 때 가장 큰 이슈를 했던 게 이제 삼천리 자전거고 엄청난 이제 상선했잖아요. 길 막 이제 옆에 뭐 다 이제
자전거 도로 막 만들고 네. 그걸 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미리 가서 이제 선점에서 앉아 있으면 큰 폭의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현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해갖고 뭐 전기 자전거까지 나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자전거 주들이 뭐 많이 올라왔고 오르다 이제 조정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고서 최근 들어서 한번 또 튀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자전거 저는 자전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안 좋아하시는 분한테 분석해달라. 이건 예, 아주 크나큰 실례죠. 얼마나 네 발 달린 거를 현대차 사세요? 아,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그럼 나머지 쌍용차는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기차 관련된 전기 자전거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그 시장에서 요즘 보면은 어떤 시장의 지수가 많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하나의 종목들 보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주 이 종목을 또 흐름들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번 약 일주일 만에 두 배 났다라고 여러 가지 광고를 했던 키스트란 종목 잘 아시죠? 예. 김수현 효과라고 대변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SM, 그 삼촌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획사죠. 예. 좋아하십니까, 대표님? 그렇죠. 예. 이제 걸스 제너레이션.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SM을 샀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제 이제 아시는 분의 아시는 한 달이 건너섰는데 이제 주가가 1,000원 밑이었을 거예요. 아마 800원대인가 뭐 그때 최저가인데 하여튼 뭐 그때 그분이 소녀시대가 너무 좋아서 주식을 1,000만 원씩 샀대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덕이 됐다고 뭐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 안 파셨고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벌써 이사 가시고 그러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SM,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념이 없을 때 SM이 이제 코스닥에 등록하려고 했더니 딱 갔더니 이제 직원이 3명인가 4명 이게 무슨 회사냐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등록하는 데서 증권협회인가 거기서 이제 이거 등록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이수만 씨의 뭐 영업 능력으로 일단 등록을 시켰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한번 많이 올랐다 또 급락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수만 씨가 저기 포도주 농장 가서 뭐 노스차일드 가문에 뭐 상패를 또 받으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SM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거는 역사를 얘기해 주셨네요. 그 엔터테인먼트 알려줘. 이제 그게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 또 얘기하면 그게 이제 뭐 별의 소음 그대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도민준 씨. 그렇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요? 도민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줬는데 민준이에요. 박민준인데. 제가 모르고 줬는데 우리 조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따라줬냐고. 그래서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대세를 잘 따른 것 같습니다. 내 자랑인가? 그래도 김수현 씨만큼의 외모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굳이 잘생길 필요 없어요. 남자는 뭐 자기 능력, 자기가 잘하는 능력 있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왔는데 지금 메이누님께서는 지금의 이 엔터테인먼트주에 막 꾸역꾸역 움직이는 어떤 이런 현상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종목들 사실 잘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 SM만큼은 제가 2009년 8년 때부터 한세실업이랑 SM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미를 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엔터테인먼트 주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걸 배제하고 차트 성격상 좋아하는데 SM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타다가 다른 거에 묻혀가지고 이제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SM 같은 경우는 엔터주 자체가 사실 뭐 거의 뭐 일종의 테마주 성격을 워낙 많이 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그 정치권에서 누가 했다가 사라지면 그 종목은 없어지는데 이런 종목들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진입 장벽도 사실 제가 이쪽에 이제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SM 쪽에요? 아니 사인 한 장만. 엔터테인먼트 쪽이 혹시 사인 한 장만. 그런 좀 큰 레이블은 아니고 좀 작은 매니지먼트 사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진입 장벽이 엄청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 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맥 싸움에서 이게 되지가 않는 그런 면이 좀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어떤 독립된 시장이 워낙 높은 시장이니까 저는 딱딱 꼽아서 대형주는 뭐 좀 사도 되는데 그 외의 거는 사실 저는 좀
차트를 보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2의 SM이 될 가능성은 실상 좀 많지가 않을 거라고 다른 종목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고한 지금 지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흔들리면 사자 이런 분위기시죠. 아무래도 농담으로는 야 삼성이나 현대가 엔터테인먼트 차리면 다 나가 주는 거 아니야 해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고 저는 뭐 그냥 농담으로는 아마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지금의 그 양강 체제가 SM과 YG의 그 양강 체제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4월달에 지금 싸이님께서 글로벌 대스타시죠. 싸이님께서 복귀한다. 그러면 그 모멘텀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YG 엔터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손을 사면 굉장히 포트는 작게 살 거야 될 것 같고요. 사고 나서 추이를 보고 더 담으면 담았지. 애초부터 물량을 확정지어서 담으면 싸이가 결국 약발이 안 되는 걸 저번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리고 국내 곡의 인기도 이제 워낙 좀 일시적일 수 있는 곡이라 뭐 별로 크게 사실 싸이는 저는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계열사의 남자 그룹들의 그 동남아 쪽 공연, 중국, 일본에서 수익 이런 쪽을 분기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싸이 때문에는 해도 좀 제한적이고 물량은 작게. 그러니까 싸이보단 아이돌이다. 중대는 엑소 SM입니다. 약간 조금 분석을 엔터테인먼트 쪽은 분석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하자면 제가 두리뭉실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이란 분이 3E라고 그래갖고 요거 세 개 이자 들어가는 세 개는 영원한 테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한 게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거기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듀케이션, 교육, 그다음에 이제 엔바이어먼트, 이제 환경, 요 세 3E는 영원한 테마다.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이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영원한 테마니까 잘 관찰하시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반포텍이라는 텐트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주식 왜 사냐고 추천을 할 때 이제 왜 추천을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고 계시라고. 뭐 예전에 이제 진흥이라는 텐트 회사가 갑자기 인터넷 업체 진출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진우스 이름 바꾸고. 근데 이제 반포텍이라는 데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한가를 이제 아마 주식하면 제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12번을 상한가 맞았는데. 근데 이제 꿈이죠.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의 한 달 맞은 분도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100만 원이 3천만 원 됐나? 30배가 올라. 하여튼 근데 그 반포텍이라는 데가 나중에 이제 장동건 씨 소속사가 이제 핀수 되면서 반포텍이 그러면서 이제 12번 상한가 쳤는데 하여튼 장동건 씨 고맙습니다. 친분은 없으신 거죠, 두 분께서? 전혀 친분은 없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먹었습니다. 막상 장동건 씨께서는 더 큰 빌딩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이제 세상이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제 그릇만큼만 돈을 벌면 뭐 감사하다고 먹어야죠. 뭐 그릇 이상을 가면 그릇 깨지죠. 아니면 넘쳐 흐르든가요. 알겠습니다. 과여불급이라고. 결론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주는 즐기되 주식 매매하기 그렇죠. 영원한 테마다 3E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엔터테인먼트주 최근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런 가운데 또 마지막 또 테마주가 또 안 죽고 살아있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이게 뭔 의미인가 생각해서 네이버도 찾아봤는데 딱히 접근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서 메이누님께서는 지금 계속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효성 ITX, 모다정보통신 이런 쪽으로, 그리고 특히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가전 쪽에 적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또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 박람회라고 해야 되나, 사물 인터넷 그런 것도 크게 있었고 한데 사실 저도 이거 자체가 그냥 어떤 원격 지원이 좀 더 고품질화된 것인가라고 그 정도 원격 가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밖에서 전화 걸면 뭐 되고 이런 정도로 생각했더니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은 아니더라고,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차에 시동을 걸면 갑자기 내가 집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냉장고가 딱 뭐 거기에 뭐 와인을 데피다니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연결돼 갖고 시스템들. 항상 이영애 씨가 나오시죠. 이영애 씨 소속사 어딘지 알고 엔터테인먼트 되겠습니다. 방금 더 찍을 수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혜는
왠지 이 재주는 곰이 넘고 예. 예, 돈은 예, 고객사가 챙기는 예, 이런 모양이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깊이 예. 좀 그런 쪽으로 믿고 있고요. 예. 예, 기왕의 기술력을 가져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 자체를 이제 포용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 뭐 결국 나중에는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금도 결국 LG나 삼성이 뭐 공개적으로 내가 그러겠다 말은 하는 거지. 네. 예, 결국은 그 기술력을 못 갖출 만한 기업도 아니고 예. 실제로 밑에 있는 나머지 효성 ITX나 예. 예, 언급하신 다른 기타의 종목들은 예. 예, 결국 자본의 논리 앞에서 결국 이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예. 예, 가전이나 전자 이런 쪽에 예, 결국 깔리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예, 적용된다. 예, 됐을 때를 생각을 하면 예.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걔네들을 원천 기술을 안 가지고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 흡수가 될 건데 그 대기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예. 그런 희생양이 될 건데 예. 예, 그 중에서 거기에 결국 쇠를 붙고 싶다. 예, 살아남는 쪽만 예. 잘 가고 아닌 쪽은 뭐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오지 그럼 않을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를 사라는 얘기신가요? 하지만 지금 살 때는 아니다. 아, 예. 차트가 빠그러져 있다. 네, 예, 빠그러져 예, 있죠. 알겠습니다. 예. 혹시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혹시 사물인터넷 관련주 그래서 뭐 한국 정보인증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인증정보인지 그게 이제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예. 근데 이게 여기 사물 인터넷 관련주래요. 갑자기 이제 쳤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 관련해서도 같이 오늘 또 묶여서 네. 갑자기 이제 뭐 액티브엑스라고 사실 저건 이제 뭐 그 인터넷이나 그런 보안 전문가가 아니어서 근데 대충 그 얄팍한 지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액티브엑스 기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안을 강요하는 뭐 액티브엑스 깔아야지 얘기하자면 결제가 되고. 예. 결제가 되고 뭐뭐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공인인증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아까 그 엔터테인먼트까지 접속이 되는데 외국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벼려온 그대를 보고 거기에 이제 천송이 꽃이죠. 뭐 예. 그런 걸 막 사고 싶은데 예. 그걸 이제 다운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액티브엑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예. 뭔가 이제 보안 필요한 그런 거를 좀 프로그램을 없애자. 그러면서 이제 단순하게 하자.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 관련해서도 이제 뭐 그 종목이 올랐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죠, 예. 유니센도 이제 거기 관련해서 올랐는데 네. 하여튼 갑자기 좀 뭐 넘어갔지만 일단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읽다 보면 좀 두리뭉실해요. 거기에 뭐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다 거고 포함되죠. 핸드폰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 시계 뭐 냉장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전등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하여튼 관련주에서 지금 제일 세게 움직였던 게 그 말씀드렸던 한국정보인증인가 거기가 이제 가장 좀 세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다면 이게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나. 아, 예. 뭐 그 정도쯤만 이렇게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예. 얘기를 드리는 게 너무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올랐어도 사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틀 상한가 쳤는데요. 네. 이제 아마 월요일 날짜까지 이제 상한가를 치면은 아마 신고가 나온 것 같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종가상은 아마 신고가 나온 것 같고 예. 한 번 더 월요일 날까지 오르면 아마 최고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한번 쫓아가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안 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보고 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그 액티브엑스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신 분이 대통령님이시죠? 어제. 경제인 연합회 부회장이란 분이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도 아, 예. 그러면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규제 철폐가 요즘 어떻게 보면 테마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예. 그 보안 관련주 해갖고 뭐 이니텍, 유니셈, 그다음에 뭐 한국정보 뭐 몇 군데가 이제 쳤어요. 네. 오늘 상한가 친 이제 종목이 하여튼 뭐 4개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그게 제일 강했다. 오늘 예, 하루만 놓고 그렇죠. 본다면. 예. 이제 근데 오늘 뭐 테마가 좀 그게 빠져갖고 그것도 좀 언급하고 사물 인터넷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면 하여튼 이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행보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중간중간에 뭐 3D 프린터 테마 그다음에 뭐 대북 관련 뭐 철도 테마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 DMZ 공원 테마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빵빵 튀어주거든요. 예. 잘만 물결만 잘 타면 예. 뭐 행보장에서도 나름대로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테마, 이 남북 관련 테마, 이건 요즘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 뭐 말씀드리면 네.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올랐어요 주가. 왜 그래요? 지금 예, 코아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615 막판 종가 끌어올려갖고 예, 알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비싸게 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1250원대 얘기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25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1600원, 1615원이니까 10원이에요. 그러면 한 뭐 400원 정도, 한 300원, 1000원짜리 400원 올랐으면
괜찮잖아요. 예, 짭짤하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 9점 대비는 밀려긴 했지만 갑자기 여쭤본 거여서.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대북 테마는 계속 가지고 통일될 때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네. 통일 안 되면 우리나라의 뭐 특성상 대북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뭐 일들이 많을 것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대북 테마는 괜찮지 않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힌트를 좀 줬다 그럴까? 예. 통일은 대박이다. 예. 근데 이제 거기 통일자 빼고 대북 관련주는 대박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예. 여기서 한번 또 배틀을 한번 붙어봐야겠죠. 메이누님께서는 이 대북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사실 저는 테마를 이렇게 종목을 고를 때 테마별로 크게 고르지는 않습니다. 예, 않고 예. 전 차트랑 시가총액이랑 수급을 보고 그러니까 보면 박 대표님은 조금 다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테마주 이렇게 했을 때 특정 이렇게 많은 종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관련 한두 주 정도 이렇게 이름이 떠오르는데 네. 대북 관련세가 제가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종목이라 네. 대북 관련 사실 제가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예. 그냥 오히려 박경수 대표님 더 잘 아시고 예. 그게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익도 잘 아는 척 하는 거죠. 아는 척을 하는 거지 뭐. 제가 배틀을 붙여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약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오늘 보니까 제가 다음번에 방송할 때 이 방송에 이걸 좀 안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해서 했구나라는 걸 좀 오늘 좀 익힌 것 같습니다. 몸소 이제 체험을 하시는 거죠? 예, 방송 스타일에 대해서. 예. 스타일에 좀 익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역시 시장을 볼 때는 항상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의 어떤 시각이 따로 있고 그에 따른 어떤 판단 기준도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금 중소형주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쯤에서 한 번쯤 저희도 찔러봐야 되겠죠.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중소형주 장세에서 그래도 이 종목은 나는 자신 있게 관심 있다 하는 종목들이 한 가지씩은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딱 이 시점에서 한번 약간 팁이라도 한번 공개해 주시는 걸 가져가시는 거 어떨까요, 메인은 전문가님? 팁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가 매수나 이렇게 세력주 매수가 아니라 네. 저는 차트를 보고 딱 지금 튀는 주, 네. 조정 이후에 딱 튀는 주랍니다. 그게 네. 가격이 얼마가 됐든 비싸든 말든 딱 농심같이 네. 뭐 올라갔다 내려와도 적어도 기준선까지 올라오는 거는 먹질 않고 버리고 네. 거기서 기준선을 돌파해서 강하게 튀는 자리 예.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무조건 붙이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강하게 튀는 자리가 없고 예. 오히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외쳐왔던 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말을 하면 이게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추천해서 샀는데 네. 그 이후로 여기 방송국의 전문석 교수님이 아침마다 이제 그 한세 시럽을 계속 언급하시더라고요. 정배열이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안 좋았다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격대나 뭐 이렇게 저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시세가 튀는 자리에서 쳐주는 종목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그 종목을 2,000개를 돌려보는 이유가 튀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빠르게 돌려보면서 보다가 찾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장 마감 후에 더 바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퇴근이 보통 10시, 9시 이렇게 합니다. 주말도 나오고. 그럼 보통 하루 끝나고 차트를 다 돌려보시고 이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이것까지 다 포함되면 하루에 장 끝나고도 한 4-5시간 계속 보신다는 얘기시죠? 그 차트를 보는 건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한 1시간이면 2,000개 정도는 그냥 딱 보고요. 빠르게 한 2초 만에 계속 이렇게 넘어간 자동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훑어보기죠. 훑어보기로 보고 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한 2-3시간 걸리죠. 그래도. 그렇구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이 종목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라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안 하면 돈이 안 벌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노력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노력하면 돈 벌 수 있다. 이게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중소형주 이거 하나 또 코아스 얘기하실 거죠? 그 전에 이제 명심보감 얘기 한마디 좀 들려그러는데 이런 거 있어요. 이제 탁월한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나중에 더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뭐 이게 노력을 제가 나쁜 게 아니고요. 이제 되게 노력하시는데 주식에 이제 빠지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가 이제 주식을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0몇 년, 이제 10년 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딱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주식에 빠지신 분들은 자기를 못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줄 모르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중독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그 남들이 보면 잘 알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걸 좀 노력하는 건 좋지만 예. 주식에 빠지진 마라. 명심보감에 주식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찾아보고 싶습니다. 주역에서 또 나오는 얘기 나오는 주역까지.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주역은 다음에 들려주시죠. 다음에, 다음에 하고 다음에 이제 제 관상까지 봐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관상도 딱 이런 게 있어요. 수상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심상이라고. 아, 예. 이게 손금보다는 그 관상이 중요하고 관상보다는 이제 심상,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상 방송, SS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하여튼 저 주식이라는 것이 뭐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저는 차트 많이 보세요. 예. 차트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여지껏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잘 하시고 약간 거기다 첨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주식을 너무 이제 자주 매매를 해갖고 손실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맨날 봤는데 손실 나시는 분들은 뭔가 바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좀 즐겨라 주식을.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역 강의를 또 한번 들으면서 거기까지가 제가 알겠습니다. 깊은 쪽은 못 가시고 겉에 이제 예, 알겠습니다. 방막이라고 그러나요? 종이죠, 종이. 예, 알겠습니다. 더 얇죠? 예. 나눠 나간다, 나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시장에서 움직이는 중소형주의 종목들까지 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 돼서 또 이제 4월 달로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서 그래도 주식하면서 좀 재미 좀 본다라는 쪽으로 시장 흐름들이 좀 가다듬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